자, 76문제 초장부터 좀 빡세게 시작했는데요. 다 풀어보셨을까요? 푸는 거 자체도 조금 시간이 한 2시간 가까이 소요되셨을 거여가지고 좀 복습하기 타이트하셨을 겁니다. 근데 푸시면서 어떤 느낌 받으셨을까요? 한 가지 확실하게 자신 있게 이 느낌 받으셨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비슷한 거 무진장 많이 나오죠. 특히 행정입법에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매년 한 문제 꼬박꼬박 나오는데 나오는 양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다행히도 그지 같은 걸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나왔던 게 또 나오죠. 어제 우리가 예를 들어 봤던 몇 개의 이그젠플 생각나는 것만 해보면은 조례에 대한 위임은 어떻게 해도 된다? 포괄적으로 된다. 이 정도는 이제 그냥 한 5초 컷으로 푸시게 될 거예요. 아니 뭐 저렇게 당연한 얘기하고 있어라고 싶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과정을 내년 시험 전까지 무수히 많이 반복하다 보면은 거의 한 10에 9개 정도 선지는 아 이거 또 나왔네 정도의 느낌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왜 행정법은 철저하게 이번 1회차만으로도 느끼셨겠지만 기출이 어떻게 되는 시험? 계속 반복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기출문제고 그래서 기출문제를 좀 일찍 시작하는 거기도 하죠. 다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상한 학설 문제라든지 제가 이론 강의 중에 단 한 번도 설명 안 드린 내용들도 없진 않았을 거예요. 좀 옛날 문제 중에 그런 것들은 이 해설 강의를 통해 좀 보완을 드리고 특히 어제 계획과 달리 조금 시간이 모자랐던 탓에 인갑 파트 한 10분 15분 정도가 모자랐는데 그 부분은 오늘 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1번부터 가볼게요. 법치 행정 옳지 않은 걸 찾아라. 자, 1번 같은 게 대표적인 5초 컷 문제죠. 어제도 봤던 거. 자,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 돈 주는 보좌관 두는 거 법으로 통일적으로 정해라. 각 지자체마다 조례로 달리 정해라. 통일적으로 정해야 되죠. 전국적으로 보좌관의 처우가 똑같아야 되고 국회의원 보좌관과의 처우와도 어떤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조례로 정할 게 아니고 법으로 정해야 되는 거죠. 다음 2번 법률 유보의 원칙 개념이 뭐였나요? 여러분이 일하려면 법이 있어야 된다. 그 말 속에 답이 있죠. 일하려면 법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일의 근거법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일하는 걸 행정 뭐라고 부르죠? 작용이라고 부르죠. 정확해요. 그래서 작용규범이 요구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조직규범은 필요 없다가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니까 딱히 말할 필요조차도 없더라.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벌써 1번 정답이 나왔고요. 그 다음 어제 강조드렸던 내용 다 나오네요. 법률 유보는 우리 공법, 사법 더 깊이 있게 나누면은 권력, 비권력, 사법 중에 법률 유보는 어디까지만 적용? 그쵸, 여기까지만 적용이었죠. 왜? 권력적 작용만이 국민의 무엇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니까. 기본권 침해할 것 같으니까. 반면에 비권력적 작용의 이그젠플 2개 기억하실까요? 아마 문제로 풀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그쵸, 행정 지도랑 공법상 계약. 근데 기본권 침해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유보 적용 안 되고 사법 형식도 사법상 계약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적용될 여지 없고 그치만 우위는 어디까지? 다 적용된다 그랬죠. 왜?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까먹는다. 일반 국민들도 법 위반하면 안 되는데 행정작용이 법을 위반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따라서 모든 여경에 다 적용되는 거고 그 법률 위의 원칙이 뭔데 바로 밑에 나오네요. 법률에 위반되게 하지 말아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2번 가볼게요. 올해 지방직 문제네요. 그리고 하나같이 전부 다 어마어마한 리딩 판례들이었죠. 진짜 제일 중요한 내용들. 길게 써있지만 법률 유보의 원칙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느냐와 관련된 이른바 중요사항 유보서를 나타낸 판례고요. 세 글자만 보시면 되죠. 뭐랑 관련될수록 중요한 거? 기본권, 그 세 글자만 보면 되죠. 말만 어렵게 써있지만 기본권과 관련해서 중요할수록 너무 중요하니까 막 토론도 필요하고 너무 막 부딪히는 이익이 많으니까 그거를 조정해 줄 필요성도 있고 다 한마디로 줄이면은 기본권과 관련돼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법이 직접 규율할 필요성이 더 커지더라. 다음 정답이 너무 쉬웠네요. 2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어제 법규명령 공부하면서 첫 번째 목차를 달고 법규명령 적법 요건 이렇게 공부했었고요. 법규명령이 적법하려면 수권이 있어야 되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수권이 없었는데 행정입법을 만들었다든지 수권 범위를 초과했다. 그런 행정입법은 중대명백하면 무효, 무조건 무효. 무조건 무효라 그랬죠. 중대명백이란 말은 오직 행정작용 중 어디에만 쓸 수 있는 말? 처분 정확하십니다. 자, 좀 확장해서 본 거고요. 그 위임 없이 법이 규정한 내용을 변경, 보충 또는 법이 규정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은 절대 정할 수 없겠죠. 수권 자체가 없는 거니까 2번이 정답인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출제가 돼요. 당장 석 달 전에 치러진 올해 지방직 문제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기출이 반복되는 걸 느끼실 거고, 그 다음 3번. 자, 법률 유보의 원칙은 모든 걸 법으로만 해야 된다, 아니면 크게 중요한 것만 법으로 정하고 위임할 수 있다. 위임할 수 있는 거죠. 그 표현 방식이 바로 법률에 의해서만 모든 걸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되고 법의 근거에만 두면 되는 거니까, 기본권 제한의 방식에는 꼭 법률의 형식이 필요는 없고 행정입법으로도 기본권 제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뒤에 붙어 있었던 거죠. 다만 근거만 두면 돼. 다음에 4번은 혹시 어느 법의 내용인지 아실까요? 그냥 행정기본법 조문이에요. 제 교재 맨 앞에 맨 위에 있는 그 8조 조문. 그래서 행기법은 이제 기출 풀어보면서 느끼시겠지만 매 시험마다 많게는 한 너댓 개 이상씩 출제가 됩니다.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법이어가지고 교수님들도 근질근질 하실 거예요. 빨리 내고 싶어가지고. 아직 그런 게 너무나 많거든요. 정말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내용 담고 있었던 거죠. 법에 위반되지 말라는 법률 우위. 그 다음 중요한 거, 권리 제한 의무부가 중요한 거는 법에 근거해라. 그냥 조문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다음에 3번. 똑같은 거 벌써 또 나오네요. 법률 유보에서 말하는 거는 조직법적 근거가 아니고 작용법적 근거였던 거고. 자, 오늘은 오히려 시간 여유가 좀 있을 테니까 혹시 어제 이거 헷갈리셨을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돼 있었냐? 네가 음주운전을 하면은 뭐 이건 물론 도로교통법 내용이지만요. 운전면허가 취소될 거고, 이렇게 운전면허가 취소되면은 뭐도 취소할 수 있다? 택시 면허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었었죠. 법 규정은 딱 이렇게만 있었던 상황인데 실제 발생한 케이스는 어떤 거였나요? 음주운전을 한 것까지는 똑같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다? 사망을 해버렸죠. 그럼 사망하면은 꼭 연결되어야 되는 두 글자. 정확히요. 실효가 되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는 실효가 되고, 실효랑 취소랑 같나요? 완전 다르나요? 완전 다르죠. 취소는 하자를 이유로 또는 어떤 처분 후의 사정을 이유로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 권리를 행사해가지고 그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거라면은, 실효는 앞에 두 글자를 더 갖다 붙일 수도 있죠. 행정청의 어떤 의사에 따라 효력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당연실효라고도 하죠. 그냥 사망하는 순간 실효됐다. 그러니까 택시 면허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법에서는 실효됐을 때 취소한다는 규정이 없었으니까. 이 정도로까지 딱딱하게 해석해야 된다 그랬죠. 왜? 수익적이니까 침해적이니까. 침해적이니까. 그래서 정답이죠. 힌트를 주죠.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운전면허 취소 사유를 음주운전으로 읽으시면 돼요. 음주운전 했다는 것만 갖고는 택시면허 취소할 수 없음. 네, 2번이 정답 되는 거였습니다. 그럼 3번 또 그냥 본질사항 유보설이네요.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입법자, 국회가 본질적 사항은 네가 직접 결정해라. 그 본질적 사항이 뭔데 조금 전에 지방직 시험에 나왔던 거 그대로 또 나오죠. 4번에. 뭐 관련해서 중요성을 가질수록 토론 필요성이 클수록 중대된다. 자, 그래서 혹시나 복습하실 때 어떻게 복습해야 되는지 좀 아직 감을 못 잡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요. 이런 한 글자 한 글자, 한 단어 한 단어를 막 엄청 꼼꼼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기엔 텍스트 양이 너무 많아요. 핵심 포인트가 되는 내용만 이해하신 채로 그냥 빠르게 읽어보시면 돼요. 진짜로 한 5회동 6회동 넘어가시게 되면요, 내가 봤던 판례랑 뭔가 좀 변형돼서 나오면 느낌이 좀 옵니다. 이거 내가 봤던 거랑 좀 다른데? 이 느낌이 진짜 오게 돼요. 아직은 안 오실지 몰라도요. 빨리빨리 빠르게 읽어보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중요한 이론을 담은 어려운 판례는 자세하게 공부하셔야겠지만 그런 건 또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죠. 다음 언제 나오나 했는데 저 17년 시험들은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국가직이고 지방직이고 둘 다 최악의 시험들이었고, 일단 과로가 없잖아요. 다툼이 있는 경우엔 판례에 의함. 요즘엔 다 들어가야 되는 문제인데, 요즘엔 아예 어떻게 나오기 시작했냐면은 올해부터의 변형된 출제 경향입니다. 맨 위에 제목에 행정법 총론 써 있고, 교수님들도 이제 문제마다 이거 붙이시기 귀찮으셨나 봐요. 그냥 밑에 달아놓죠.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판례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학설은 정말 통설적인 견해 아닌 이상이 나올 수가 없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기출문제는 그래도 한번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자, 다수설 그냥 통설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 말은 지우셔도 돼요. 왜냐하면 최근에도 이건 맞는 걸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틀린 걸로. 자, 행정지도 아까 강조드렸죠. 행정작용의 형식 중 어디에 들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이그젬플? 비권력적 작용. 기본권 안 건드리니까 법률 유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법률 유보가 적용 없다는 말은 법 있어야 할 수 있다, 법 없어도 할 수 있다. 없어도 할 수 있다죠. 그래서 개별법에 근거 규정 없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1번이 바로 정답이죠. 다수설에 따르면이지만 이거는 그 외에도 그냥 당연히 맞는 것처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1번이 정답. 그 다음 2번 또 나왔죠. 지방의회 유급보좌 인력. 그냥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 한 번만 읽어볼게요. 지방의회 의원의 처우에 관한 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니까 법으로 정해라.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은 빨리빨리 갈게요. 자, 그 다음 어제 우리가 법치행정의 세부 판례들을 자세히 봤었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재건축 사업 진행하는 절차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지더라.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안 만들고 그냥 하는 경우도 있고. 조합 만들면 어떤 순서로 가게 되죠? 조합, 사업, 관으로 가게 되고, 조합을 안 만들면 이 셋 중에 뭐만 빠지면 되나요? 얘만 빠지면 되죠. 사관으로 가더라. 자, 어제보다 조금만 확장시켜 볼게요. 그럼 여기 절차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조합을 만들자 내부적으로 투표를 할 거예요. 조합 설립 결의를 먼저 합니다. 그럼 니네끼리 결의하면 조합이 만들어지냐? 아니죠. 행정청에 가서 인가 신청을 해야 되고, 칸이 부족해졌네요. 인가 신청하면은 엄격한 요건 하에 행정청이 조합 설립 인가를 해주죠. 그럼 어제도 정리했던 내용, 이 조합 설립 인가는 뭐라고 읽으셔야 한다? 특허죠. 왜? 민간 아파트 소유자들의 모임인 단체에다가 어떤 지위를 부여해 주니까? 행정 주체의 지위를 부여해 주니까 이제 네가 공적 사무인 재개발 재건축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 자, 오늘 문풀에서나마 등장했을 건데요. 어제 시간 관계상 못 읽었던 내용 하나만 확장시켜 볼게요. 보통 다툼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자, 개판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거는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많게는 뭐 수억 원 이상의 돈이 이제 버냐 못 버냐랑 관련된 거여가지고 굉장히 법적 분쟁도 빈번한데, 자, 보통 여기에 하자가 생기는 경우가 많을까요? 여기가 많을까요? 거의 다 여기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조합 설립 결의에 뭐가 하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거 제가 맨날 말씀드린 건데, 투표용지가 위조됐다든지, 실제로 몇 달 전이긴 하지만 예전에는 막 그런 뉴스 기사도 나왔다 그랬죠. 투표 봉투에다가 뭔가 점이 일괄적으로 거기 투표 봉투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뭔가 점이 하나 찍혀 있었던 거죠. 다 뭘까요? 미리 뭔가 어떤 조합장 뽑는 이제 투표용지 집어넣고 봉투에 미리 체크해 놓은 거죠. 나중에 이걸로 자기가 조합장 당선되려고. 아무튼 이런 식의 위조라든지 뭔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다 여기에요. 자, 그럼 여기에 하자가 있으니까 이걸 날려라, 이걸 날려라. 너무 중요한 내용. 이 조합 설립 결의는 조합 설립 인가라는 특허 처분을 받기 위한 어떤 요건에 불과하다? 절차적 요건에 불과하다. 요거는 절차 요건에 불과한 거고, 최종 결과물은 이거다 그 말이죠. 자, 그럼 절차에 하자가 있으니까 우리가 일반론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사전 통지가 위반됐다, 안 했다, 의견 청취 잘 안 거쳤다. 사전 통지에 대해 소송 거나요? 그 결과물인 처분에 대해 소송 거나요? 결과물인 처분에 대해 걸죠. 여기 하자를 이유로 요걸 다투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고, 뭘 다퉈라? 이거를 다퉈야 되고, 이거를 다투는 방법은 이제 항고소송이 되는 거죠. 왜? 특허니까요. 인가라고 써있지만. 그래서 너무나 중요했던 판례인 게, 이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긴 하지만 옛날엔 이 인가를 특허라고 안 보고 옛날엔 진짜 인가로 봤어요. 그럼 어제 미처 시간이 없어서 못 설명드렸던 내용 하나 가보면은, 자, 기본행위가 있고 인가가 있는데, 이건 진짜 인가예요. 여기에 하자가 있다. 그럼 이걸 다투는 건 소의 이익이 없다인가요? 요걸 다투는 건 소의 이익이 없다인가요? 요걸 다투는 건 소의 이익이 없다죠.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은 여기가 무효더라. 자, 그럼 오늘 기출문제 풀으셨던 내용이 있을 거예요. 비록 기본행위가 무효였지만 인가는 법적 행위의 효력을 완성 발생시켜주는 거니까, 무효인 기본행위가 유효로 된다? 아니면 이게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이상 이것도 무조건 무효다. 요것도 무효가 되는 거죠. 다 기출 나오는 내용들 지금 말씀드린 거고. 그럼 오케이.
요거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 항고 소송을 걸 수 있을 것인가? 안 된다라고 보죠. 왜냐? 이거 무효로 날리면은 바뀌는 게 있다 없다? 없죠. 여전히 기본행위가 사법상 무효잖아요. 따라서 기본행위가 무효라면은 기본행위를 다투어야 하지 하자없는 인가를 다툴 수는 없는 거고, 옛날에는 그럼 어떻게 봤을까요? 이걸 인가로 봤으면은 요게 기본행위, 요게 인가였으니까 옛날엔 뭘 갖고 싸워라? 옛날엔 요걸 갖고 싸우라였던 거예요. 근데 판례가 바뀌어가지고 2000년대 후반 들어서 이거 인가 아니다, 특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거 갖고 싸우지 말고 뭐 갖고 싸워라? 요거 갖고 싸우라가 되는 거예요. 뒤에서 보실 문제를 좀 땡겨서 봤고요. 이왕 본 김에 하나만 더 가볼게요. 자, 그럼 조합이 만들어지면은 조합이 이제 이 재건축 사업 어떻게 건축을 할지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몇 동부터 몇 동까지 지을 거고 아파트 브랜드 어디로 할 거고 등등등 이런 거 다 정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계획 수립은 조합의 임원이라든지 조합 어떤 간부라든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요 양반들이 할 거예요. 그럼 니네가 만들어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아파트 주민들의 무엇을 거쳐야 되죠? 또 투표를 해야 돼요.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냥 투표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뭐 해야 될까요? 또 인가 신청해가지고 또 인가를 받아야 되죠. 그래 해라.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인가를 해주고 그거를 시청, 구청에 고시를 합니다. 이제 이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101동부터 뭐 125동까지 몇 층까지 하고 몇 세대 이렇게 고시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포인트. 요 인가는 인가다, 특허다. 요거는 진짜 인가죠. 특허는 여기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뭐 새로운 권리를 줄 게 없으니까. 그럼 인가의 개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법적 행위에 무엇을 발생시켜주는 거? 효력을 발생시켜주는 거. 그럼 요 인가가 있으면은 무엇의 효력이 발생할까요? 내가 만들어 놓은 계획이 인가 전까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가 만들어 놓긴 했지만 인가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사업 시행 계획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고, 그럼 이 효력을 발생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느냐? 이제 이 아파트 단지의 재개발 재건축은 다른 방식으로 건축을 할 수 없고요. 반드시 이 계획서에 적혀 있는 대로만 해야 돼요. 그 아파트 건설사 몇 동 어디 뭐 등등등 모든 내용이 저 계획대로만 해야 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허용되지 않고 결국 이 아파트의 모든 건설에 대한 내용이 확정되거든요. 아파트 소유자들의 권리 의무에 영향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내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질 거로 확정됐는데. 자, 계획인데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혹시 땡땡적 행정계획이라고 불러요. 구속적 행정계획. 다음 주 내용이긴 해요. 다다음 주인가? 어쨌든 이런 효력을 발생하면은 구속적 행정계획이 됩니다. 워낙에 중요한 재개발 재건축이어서 상대적으로 조금 쉬운 주제인 1주차 때 그냥 좀 땡겨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구속적이란 말이 행정법에서 나오면은 어떻게 보면 권리 의무에 영향 미친다라는 가장 중요한 힌트를 이미 드렸고,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걸까요? 정확하죠. 처분이에요. 자, 제가 어제부터 이런 말씀 너무 많이 드려가지고 좀 이게 민망하긴 하지만 저는 옛날에 좀 헷갈렸던 게 요거를 다투라는 소리인가 인가를 이렇게 좀 오해를 했었거든요. 뭐가 처분이라는 소리일까요? 사업 시행 계획 자체가 처분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인가 당연히 인가 처분이고 인가 때문에 계획이 처분이 됐다. 자, 그리고 또 똑같은 질문 나오죠. 또 여기서 위조된 투표용지 발견됐다. 뭔가 분명히 내가 손 집어넣는 거 봤다. 그럼 또 뭘 다퉈야 될까요? 요걸 다퉈라 아니면 처분 자체를 다퉈라. 위에랑 구조가 똑같죠. 요 결의는 이 구속적 행정계획인 사업시행계획을 위한 또 뭐에 불과하다? 절차요건에 불과하다. 완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여기 하자고 있다고 해서 이거 다투는 거는 또 소외이익이 없고 항고소송으로 요걸 다퉈라가 되는 거죠. 다만 이 상태에서 혹시 못 쓰신 분들이 왜 지우진 않을게요. 이 부분 다 지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인가가 안 났다. 이렇게 다 지워져 버렸다. 근데 벌써 투표하다가 장난질한 게 걸려버렸다. 그때는 어떤 소송 걸어야 될까요?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죠. 왜 항고 소송을 걸고 싶으면은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뭐가 없으니까? 처분이 없잖아요. 아직 이게 안 났으니까.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거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자, 결국 빌드업 과정이 상당히 길었는데,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 법률 유보랑 연결되는 부분으로 가볼게요. 자, 조합원 총회 결의 통과한 다음에 이제 인가 신청으로 갔잖아요. 요거 몇 % 찬성 나왔어야 되냐? 지역 우리 아파트 소유자 몇 명이 그러니까 지분율로 따지든 뭐 동수로 따지든 호수로 따지든 몇 %가 오케이 해줘야 되냐? 법으로 직접 정해야 되는지 니네 내부 정관에 맡겨도 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법으로 정해라. 니네가 알아서 해라. 니네가 알아서 해가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타이트한 심사님이 어디서 다 거쳤으니까? 위에서 거쳤으니까. 그럼 이 조합 설립 결의에 필요한 동의수는 니네가 정해라. 이건 다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건 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특허의 요건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건 굉장히 타이트하겠죠. 따라서 조합이 할 때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인가신청에 필요한 총회 결의는 안 중요한 거고, 그럼 이렇게 조합 안 만들고 사업시행계획부터 시작하면은 이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뭐의 성질을 갖는다? 그게 특허죠. 정확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 총회 결의에 필요한 동의수는 중요하니까 법으로 정해야 되죠. 그냥 쌩 암기하지 마시고 꼭 큰 그림 그리고 가시면서 같이 정리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어제 저는 이런 식으로 공부했다 그랬죠. 그냥 헌재니까 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식으로 공부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정확히 이해하셨을 테니까, 토지 소유자가 정비사업이라는 말이 재개발 재건축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정비사업 시행한다. 그러면은 사업 시행 인가는 결국 특허를 받기 위한 거니까 동의 종족수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 나올 땐 주어가 항상 제일 중요하다. 토지 소유자인지 조합인지. 그럼 4번. 자, 이것도 아까 보신 어디냐면은 법률에 의한 법률에 근거한이랑 똑같은 내용이죠. 요 내용이랑요. 법률에 근거만 두면 되니까 무엇으로도 기본권 제한할 수 있다? 위임 입법으로도 기본권 제한할 수 있다. 아까 그 판례 뒷문장에 붙어있는 판례예요. 다만 위임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왜? 어제 우리가 헌법 조문 하나 읽어봤었거든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받아 한다라고 헌법에 조문이 있어서. 자, 그럼 5번으로 가볼게요. 또 옛날 문제다 보니까 학설이 좀 하나 있는데, 수업 중에 한 번도 안 읽어본 거고 이런 거 읽으시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옛날 기출이니까 한번 볼 거고, 자, 법률 유보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지금은 통설 판례가 모두 중요한 사항만 유보해라라는 중요사항 유보서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그냥 이론 사적 히스토리의 의미밖에 없는 거거든요. 전부 유보설은 말 속에 좀 답이 있습니다. 행정작용 중 뭐에 대해서 법의 근거를 둬라? 다. 진짜 기본권 건드리든 안 건드리든, 행정지도든 공법상 계약이든 아니면 또 뭐 있을까요? 행정규칙 만들든 어쨌든 행정작용할 때는 전부 다 법의 근거를 두라는, 그냥 몇백 년 전 이론 정도 될 거예요. 저도 몰라요. 언제 건지도. 자, 그러면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없겠죠. 법이 없는 이상. 그래서 행정의 뭐 자유 영역을 부정하는 견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요즘엔 나오기 어려운 형태의 문제가 되게 됩니다. 다음 2번. 헌법재판소는 예산, 어제 우리가 읽어보셨던 판례예요. 예산은 행정부에서 짜고 국회에서 심의 의결한다라고 했죠. 국회가 의결한다는 점에서는 법 만드는 거랑 되게 비슷하지만 예산은 국민이랑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국가기관만 구속할 뿐 국민은 아무 상관없죠. 그래서 법률 유보에서 말하는 법률에 포함되지도 않는 거고, 뒤에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런 내용도 봤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어떤 절차 하자가 있었더라. 예타로 봤었죠. 예비 타당성 조사하는 어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절차 하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투입된 어떤 사업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 아무 상관없다.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두 개를 같이 좀 연결해서 기억하실게요. 2번이 정답. 그 다음 3번. 자, 이것도 학술적인 내용이죠. 중요사항 유보서는 법률에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에 그치지 않고 규율 정도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그래서 소위 근거 요부와 밀도 모두를 고려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요부는 필요한지 여부, 밀도는 말 그대로 얼마나 빽빽한지 정도인데, 어제도 이렇게 정리했었죠. 중요사항 유보서에 따를 때 진짜 너무 중요한 거 반드시 누가 정해라? 국회가 법으로 정해라. 중요하긴 한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위임할 수 있죠.
그 다음 아예 안 중요하다. 국민의 기본권과 무관하다. 아예 법조차 필요 없죠. 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요?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지 고려한 거고, 얘네 둘은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없어도 되죠. 그 다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밀도에 따라 찐 중요한 건 반드시 법률로 해야 되고, 약간 덜 중요하면 위임으로도 가능하고, 그게 바로 규율 정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밀도에 대해서도 고려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참고로만 보시면 돼요. 학술적인 내용이어서. 다음 방송 수신료 금액 이렇게만 보면 그냥 맞히면 되죠. 이론 없으니까. 2,500원인 거 중요 안 중요? 중요하죠. 돈이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다음에 바로 또 나오네요. 옳지 않은 거. 수신료 금액 결정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2번도 그냥 간단하게 읽을게요. 뭐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한 거는 법률로 정해라. 이것도 뭐 너무나 당연히 맞는 말. 그 다음 어제 같이 우리가 공부했던 사실관계 판례 중에 하나예요. 토초세법 이렇게 뭐 줄여서 읽었었죠. 토지 초과 이득세법. 이거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하실까요? 네가 땅 부자다. 근데 네가 안 쓰고 놀려먹고 있는 땅이 개발 사업으로 인해 갑자기 땅값이 확 올라갔네. 평균적인 어떤 물가 상승률이 넘어가지고 그 초과 이득 얻은 거에 대해서는 세금 때리겠다. 지금은 이거 위헌으로 날아간 법이라 그랬죠. 그 위헌으로 날아간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얼마 올랐어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세금 때리냐 안 때리니까 아냐의 기준이 되니까 그 기준 시가가 바로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하는지 안 성립하는지 얼마 내야 되는지라 직접 관련이 되니까 어디다 정해야 되나요? 이거는 법으로 정했어야 되죠. 근데 법에 아무 기준 안 잡고 그냥 시행령에 위임해 버려가지고 법 자체를 날려버린 판례가 돼요. 아예 법통으로 그 위헌 결정이 났었죠. 그 다음에 4번이 정답이고 자, 이것도 학술적인 내용인데요. 자, 행정이 되게 복잡해지고 있고 뭐 다양해지고 있고 재량 행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법률 요구의 범위는 축소되고 있고,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야, 행정부가 근거를 두고 있으면 돼가 행정유보인데 아니고 당연히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되나요? 법률유보죠. 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은 더 커지니까 당연히 법률유보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는 거예요. 얼토당토하는 판례였습니다. 판례가 아니고 선지였죠. 다음 7번 굉장히 헷갈리셨을 거예요. 솔직히 저도 이거 처음 문제 봤을 때는 답이 안 보여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네. 다 맞는 말처럼 보이셨을 거거든요. 자, 옳지 않은 거 가볼게요. 역순으로 가볼게요. 4번부터. 이건 또 똑같은 거네요.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거니까 중요한 거니까 니네가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규약인 정관에 맡기는 건 안 되는 거고, 유급보좌 인력 법으로 정해야 되고, 법률유보 원칙은 작용법적 근거고 조직법적 근거 당연히 요구되는 거 다 맞는 말이고, 1번이 왜 틀렸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볼게요. 법에서는 예를 들어 주차 위반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법조문으로 해봐야겠다. 도로교통법에서는요, 동승자가 안전띠를 안 매면은 20만 원 이하인가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거든요. 법에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을 시행령인가 총리령한테 맡겼습니다. 그래서 행정입법에서 과태료 25만 원이다라고 정했다라고 해볼게요. 도로교통법에서는 동승자 안전띠 안 매면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되 세부적인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그랬더니 총리령은 25만 원을 적었습니다. 법률 유보에 위반된다, 법률 우위에 위반된다. 둘 중에 뭐에 위반될까요? 법률 유보는 법에 근거 없으면 못한다고, 법률 우위는 법의 내용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우위에 위반되는 거죠. 법에서 정한 한계를 초월해 버렸잖아요. 법에서 근거를 두긴 뒀죠. 동승자 안전띠 안 매면 과태료 내라. 근데 그거의 범위를 초과해버린 거니까 그걸 이렇게 일반화시켜 표현한 거죠. 법 규정보다 더 빡센 내용의 조례는 법률 뭐의 원칙에? 우위의 원칙에 위반됐던 판례가 아니죠. 선지가 되고 굉장히 까다로웠을 거예요. 근데 이때 말고는 한 번도 출제된 유형이 아니긴 한데 그래도 법률 우위랑 유보를 한번 정확히 정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그럼 바로 행정입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이제 한 30문제 가까이 넘게 진행될 거고 무조건 한 문제 출제되죠. 행정입법에 대해서는. 옳지 않은 거. 자, 법규명령이 이 말 자체가 뭔가요? 그냥 직접 개인의 권리 의무 영향을 준다. 이 말 자체를 두 글자로 줄이면은 그게 처분이죠. 그냥 권리 의무의 직접 영향.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무슨 법규 명령이라고 부르나요? 두밀분교 폐지 조례 같은 거. 처분적 법규 명령이라 그러죠. 다이렉트로 항고소송 걸 수 있다. 그다음 어제 그림 그리셨던 거네요. 요렇게요. 법이 개정됐고 수권이 있었다가 없어졌고 반대로 수권이 없었다가 생겼고 각각 어떻게 되나요? 위에 거는 법규 명령이 유효였다가 무효로 되고 반대로 무효였다가 유효로 되고 언제부터? 소급해서 아니면 개정된 때로부터? 개정된 때로부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 명령이 되고 따라서 이걸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현행법만 봐라 법 개정 전후 법을 다 봐야 된다. 다 봐야 되더라. 그래야 정확한 유무효 시점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요 내용은 7급에 나온 내용이기도 해요. 앞뒤 거를 전부 다 살펴봐야 된다는 내용은요. 다음에 자, 고시, 훈령, 예규, 지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네 글자로. 고시, 훈령, 예규, 지침. 정확히 행정규칙이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법규명령이라면은 고시, 훈령, 예규, 지침은 행규고 그럼 이렇게 읽어볼게요. 행규가 법령으로부터 위임을 받았고 그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게 됐대요. 그럼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행정규칙을 줄여서 6글자로 뭐라고 부르나요? 법령 보충규칙을 그냥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럼 법령 보충규칙의 성질은 행정규칙이다, 법규명령이다. 법규명령이다. 그럼 법규명령이니까 대외적 구속력이 있죠. X. 3번이 정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그려봤지만 뒤에서 또 나오기도 할 거예요. 고시의 법적 성격은 일률적으로 이거 뭐다라고 말할 수 없고 셋으로 쪼갰었죠. 고시가 일반 추상적인 성격을 가지면은 진짜 찐 고시라면은 행정 규칙이 될 텐데 지금 보신 것처럼 법령 보충 규칙이 될 수도 있으니까 모두 될 수 있다. 법규 명령도 될 수 있는 거고 동시에 일반 판례랑도 연결이 되죠. 그 법령 보충 규칙이 된 고시가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를 건드린다. 구체성을 갖더라. 그럼 뭐가 되나요? 처분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고시는 모두 다 가능하게 되는 거고 사실관계 판례는 주로 여기서 문제가 돼요. 이 고시가 처분인지 아닌지. 우리 정말 잘 아시는 거 하나만. 정보통신부에서 정한 청소년 유해매침물 결정 고시. 이 엑셀 파일에 있는 것들은 19금이다. 라고 고시해가지고 엑셀 파일에 올렸다. 처분 안 처분? 처분이죠. 왜? 그 영상물들을 다루는 업자들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시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거예요. 다음에 그럼 4번 정답이 뭐였죠? 이거 3번이 정답이었고. 그래서 4번. 자, 재위임이 가능하냐? 이것도 똑같다 그랬죠. 포괄적인 재위임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구체적 위임만 가능하다. 재위임도. 그 구체적이 뭔데 적어도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큰 거는 좀 어느 정도는 잡아놓고 특정 사항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특정 사항이라는 말이 구체적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범위를 정해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할 수 있음. 동그라미예요. 다음 자, 행정입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죠. 다시 한번 어제 그렸던 그림 한 번만 그려볼게요. 자, 만들어진 형식이랑 실제 내용이 다르더라. 어떻게 다르냐? 만들어진 내용이 시행령인 경우가 있고 시행규칙인 경우가 있고 왁구는 시행령인데 내용은 니네 사무실 매뉴얼이더라. 면 우리 판례는 무조건 뭘로 본다? 그냥 무조건 법규명령이죠. 그 행규의 내용이 뭔지 따질 것도 없이 시행령의 형식을 중요해서 그냥 법규명령으로 보고 자 시행규칙으로 행정규칙 만들었다. 여기는 카테고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한 번 더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저 1번 판례 내용이죠. 정확하십니다. 제재 처분의 기준을 마련했다. 미성년자한테 술 몇 번 팔면 얼마인지 인 침익적 처분의 기준을 정한 경우가 있고 이랑 정반대로 어떻게 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정확히요. 인허가 기준 나눠주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고요. 자, 각각 법적 성질이 어떻게 되나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암기해 주셔야 돼요. 위에 거는 법규명령, 이유는 몰라요. 방법이 없습니다. 판례가 그렇기 때문에. 밑에 거는 행정규칙 정확하세요. 그리고 문제 풀면서 느끼셨겠지만 이건 진짜 많이 나오죠. 여기는. 바로 이 작년 문제였네요. 부령이 시행규칙이잖아요. 총리령 부령이.로 만들어진 제재처분의 기준 행정규칙이다. 그리고 행정규칙을 길게 풀었으면은 행정부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이죠. 그러니까 어떤 구속력이 없다?
대외적 구속력 없다 라는 말이 대외적으로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재판 규범이 아니다 그 말이죠. 다음 2번 보건복지부 고시네요. 고시 또 물어보고 있죠. 근데 핵심 키워드가 또 나옵니다. 요 문장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 건드린다. 저 문장 자체를 두 글자로 또 줄입니다. 뭐죠? 처분. 똑같은 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처분임. 그래서 뭐 향정신병 치료제 이런 건 전혀 보실 필요가 없이 여기가 포인트예요. 권리 의무 건드리는 순간 그냥 처분입니다. 그러면 3번 법률의 위임에 의해서 효력을 갖는 법규 명령이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졌다. 그럼 그때부터는 무효잖아요. 우리 아까 그림 그렸던 것처럼 3번이 정답이죠. 그리고 4번 같은 판례는 굉장히 지엽적이지만 요 시험 기준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였다라고 어제가 우리가 읽어봤던 건데 2020년 판례였었죠. 최신 판례였어서 그래요. 그냥 사실관계 어쩔 수 없이 그냥 보셨어야 되고 한수원이 정한 공급자 관리 지침 중 거래 제한 조치 그냥 저도 이렇게 외웠거든요. 이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단순한 뭐에 불과하다? 행규에 불과하다. 엄청 뭐 중요한 판례는 전혀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나온 판례이기 때문에 좀 체크는 해 두셔야 돼요. 물론 이런 최신 판례들은 우리가 시험 전에 한번 이제 꼼꼼하게 보통 제가 3개년에서 많게는 5개년 정도 정리하는데 국가직 시험이 임박한 이제 3월 한 초중순쯤 정리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보통 100개 좀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100에서 150개 사이인데 그 150개 중에서 한 60, 70%는 이미 공부하신 판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 해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최신 판례가 쏟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10번 가보도록 할게요. 조례에 대한 걸로 옳은 거. 아까 이건 시작할 때 말씀드린 거니까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 포괄적으로도 상관없다. 구체적으로 법률 정할 필요 없죠. 일단 2번 굉장히 헷갈리셨을 거예요. 판례는 아니고 그냥 이제 교수님들 어느 교과서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갖고 있는 교과서는 없어가지고 어느 교수님 교과서에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요 말 때문에 어디에 전속한다, 전속계약 거기에만 속한다 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럼 국회 전속적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되지 위임할 수 없다. 이게 뭔 말이냐? 이 말로 바꾸시면 돼요. 세금에 관한 거는 반드시 뭘로 정해야 되죠? 국회가 정해야 되죠.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 국회 전속적 입법사항을 세금으로 바꿔 읽어보세요. 똑같은 말이니까. 그럼 세금은 너무 중요하니까 반드시 법으로 정해라라고 헌법에서까지 박아놨더라. 그러니까 세금에 관한 건 다 법으로 정해라? 는 아니었죠. 중요한 거는 정하되 세부적인 건 어떻게 할 수 있다? 맡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로 읽으시면 돼요. 문장이 굉장히 헷갈리게 써 있지만 따라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면은 얼마든지 위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본질적인 건 위임하지 못하겠지만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돼요. 문장이 좀 굉장히 헷갈리게 나온 문장이죠. 다음에 3번 이것도 어제 읽어보신 판례예요. 자, 두 방향으로 생각해 볼게요. 수권법이 있고 위임을 받은 이제 하위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수권법이 하위 행정입법에 위임을 해주잖아요. 구체적인 명문의 수권 규정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그럴 필요 없죠. 해석해가지고 위임했네 하면 충분하니까. 그럼 반대로 얘도 나 몇 조 몇 항으로부터 위임받았어 라고 꼭 적어야 된다. 그럴 필요도 없다. 그럴 필요도 없다. 읽어서 알면 된다. 따라서 반드시 하위법에서 나 몇 조 몇 항으로부터 위임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죠. 따라서 3번이 옳은 거 정답이 되는 거고요. 4번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 위임할 수 있다 없다. 이것도 있다 그랬죠. 세금도 가능한 것처럼. 그래서 형벌에 관련된 것도 위임할 수 있어요. 다만 구체성의 정도가 완화된다. 엄청 타이트하다. 엄청나게 엄격하다 그랬죠. 웬만한 건 다 법으로 정해놓을 정도로 타이트하다. 다음 11번 법규명령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하고요. 자, 행정소송의 대상은 구체적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 똑같은 말, 구체성을 갖는 거는 뭐밖에 없냐? 처분밖에 없죠. 길게 써놨지만 항고소송의 대상은 구체적 성격을 갖는 처분밖에 없다. 따라서 구체적인 것이 아닌 법령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 법령 다른 말로 읽어볼게요. 행정입법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행정입법은 개별 구체적인가요? 일반 추상적인가요? 일반 추상적인 성격을 갖죠. 오랜만에 복습. 이번 레벨 2에서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일반적이다란 말이 뭔 말이었죠? 그 대상이 누구다?
불특정 다수인. 추상적이란 말은 이미 발생한 어떤 특정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모든 사건을 다루는 게 법이잖아요. 그럼 필연적으로 일반 추상적인 성격을 갖는 행정입법은 구체적이 아니니까 뭐가 될 수 없다? 처분이 될 수 없는 거고, 따라서 행정입법 무효 확인 소송 같은 거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를 길게 말하고 있었던 거에 불과합니다. 다만 처분적 법규 명령이 굉장히 예외가 되는 거죠. 원래 행정입법은 이런 성격을 갖지만 두밀분교 폐지 조례는 개별 구체적인 성격을 갖게 되잖아요. 하나의 학교 딱 문 닫게 하는 하나의 효과를 가지니까. 그게 어디까지나 예외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다음 위임 조례와 같이, 자, 자치 조례는 뭐고 위임 조례는 뭘까요? 어제 읽어봤던 지방자치법 28조 1항 내용을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지자체가 조례 만들 때는 알아서 만들면 된다. 꼭 위임이 필요하다. 알아서 만들어라. 니네 동네 일이면은 그게 자치조례죠. 그럼 자치조례는 법령의 위임을 받아가 아니고 법령의 범위에서만 만들면 되는 거고, 법령의 범위에서. 왜냐? 어쨌든 조례는 법체계상 굉장히 밑에 있는 만큼 위에 있는 애들 위반하면 안 되잖아요. 다만 조례로 뭘 만들 때는 꼭 위임을 받아야 되죠. 국민한테 유리한 거, 불리한 거. 불리한 거, 권리 제한, 의무부가 벌칙. 내지는 그때는 꼭 위임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게 바로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가 되는 거죠. 그럼 자치조례의 경우에 위임조례처럼 위임입법의 한계인 꼭 수권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적용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위임 없어도 되는 거니까. 따라서 2번이 정답. 옛날 문제다 보니까 판례 워딩을 좀 그대로 좀 변형시킨 거긴 하긴 한데요. 자치조례는 그냥 법 없이도 만들 수 있으니까 위임입법의 한계 적용 안 됨.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제 길게 처음으로 설명드렸던 내용이 요거였죠. 집행명령. 자, 법규명령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하나는 위임명령이란 게 있고 하나는 집행명령이란 것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규명령은 둘 중에 뭐를 의미하는 거였나요? 위에 거를 의미하는 거죠. 위임을 받아 만들어진 거. 그럼 이거는 어디다 쓰는 거였죠? 집행명령? 말 그대로 상위법을 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집행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액션이라는 뜻이에요. 이 법을 적용시켜서 써먹는 사항을 정한다. 그래서 이 법을 적용시키는 절차라든지 형식에 관한 사항만 정한다고 했죠. 옹리. 동시에 우리가 헌법 75조 조문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왼쪽 날개에 있었던 건데 행정입법 첫 페이지에서요. 자, 대통령은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그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헌법 자체에서 그냥 집행명령 만들어라. 위임 받아서 위임 안 받고도. 왜?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거를 정하니까 안 정하니까? 안 정하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거에 대한 절차 형식만 정하니까. 따라서 이거는 수권이 필요 없고, 요거는 반드시 수권이 필요하고. 제가 요것 때문에 엄청 힘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수권이 필요 없다는 것 때문에 뭐랑 너무 헷갈려가지고, 행정규칙이랑 너무 헷갈려가지고, 게다가 뭔가 절차 형식적인 거니까 이거 행정규칙인가 너무 헷갈렸지만 행정규칙은 또 아니었습니다. 왜요? 너무 크게 다르거든요. 이거 집행명령은 어쨌든 법규명령인 이상 어떤 구속력이 있다? 대외적 구속력이 있죠. 그럼 이 절차 형식 위반한 처분은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거라는 점에서 행규랑 너무 큰 차이가 있죠. 어쨌든 수권 필요하지 않다. 왜?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하지 않으니까 해서 법규사항은 이런 말로 바꾸시면 돼요.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규사항이라고 불러요. 똑같은 말이에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내용을 전혀 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상위법이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를 그냥 집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 형식적인 것만 정하니까 결론 수권 필요 없다. 헌법에서 아예 근거 규정까지 뒀더라가 되는 거고, 다음 4번은 또 나온 거죠. 재위임할 때 대강 정하고 특정 범위를 정해서 구체적인 경우에만 재위임 된다가 되겠습니다. 자, 꽤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11번까지밖에 못 갔어가지고 이거 또 불안하실 거예요. 과연 오늘은 저녁 식사 시간을 맞출까 있을까 싶으실 텐데 뒤에 갈수록 빨라질 겁니다. 왜?
계속 반복되는 거는 그냥 안 읽고 넘어갈 거거든요. 똑같은 거기 때문에 앞에서 좀 원래 시간이 많이 걸려요. 기출 강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아직도 공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많이 졸리고 하실 텐데 5분만 더 보도록 할게요. 옳지 않은 거 가볼게요. 요만큼 보시면 되죠. 공법적 단체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맡겼더라. 가장 대표적인 이그젬플 재건축 조합에다가 뭐 맡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조례랑 완전 똑같죠. 어떻게 위임할 필요 없이 어떻게 위임해도 된다? 그쵸. 구체적 위임 필요 없이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된다. 왜? 니네가 알아서 정할 만한 자치적인 사항을 정하는 거니까. 따라서 포괄 위임 금지된다는 건 적용 없음. 다만 이 두 개가 한 판례예요. 같이 공부하셔야 하는 판례가 되는 거고. 오케이. 포괄 위임 적용되지 않으니까 모든 것 다 맡겨라인가요? 그래도 본질적인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법으로 정해야 되죠. 법률요보의 본질사항 유보설이랑 포괄이임이 허용된다는 건 양립 가능한 말이에요. 본질적인 거는 법으로 정해 놓되 구체적으로 야 요런 레인지에서 해라 라고 위임할 필요 없이 그냥 통 크게 넘겨도 되더라. 따라서 어딨나요?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거는 법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누가 정해라? 국회가 정해라. 하나의 판례니까 같이 공부를 해두시면 돼요. 다음에 3번 급부행정. 우리 수험적으로 급부는 뭐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나요? 돈이죠. 돈 주는 거. 수익적인 거. 그러면은 구체성이 완화된다 강화된다. 완화되겠죠.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없고 오히려 뭔가 수익적인 거니까 구체성의 욕구가 완화되는 거고. 자, 이것도 처음 보신 표현일 거예요. 법학에서만 쓰는 표현이고 반대말 들으시면 느낌이 딱 오실 겁니다. 예시의 반대말을 열기적이라고 불러요. 열거해 놨다 딱 그것만이란 뜻입니다. 자, 헌법이 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은 3개밖에 없습니다. 헌법에서 여기다가 위임해가지고 만들 수 있다. 대통령, 총리, 부령 3개밖에 없거든요. 그럼 위임입법은 걔네 셋만 된다. 그거 이그젬플이다. 전부 다 이그젬플이었죠. 그래서 이 다음에 어디로 연결되냐면은 고시훈령 같은 행정규칙에 위임할 수 있다 없다? 있더라. 행규에 위임 가능. 그래서 우리 아까 봤지만 행규가 이렇게 위임받아서 법령의 내용을 만들면 어떤 행정규칙이 되는 건가요? 그게 바로 법령 보충 규칙이 되는 거죠. 그 앞에 빌드업 첫 번째 단계가 요거인 거예요. 행규 위임 가능해? 가능해. 왜 이그젬플이거든. 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다음 15번까지만 가보시도록 할게요. 깔끔하게 5단위에서. 자, 13번에 1번. 좀 최근 문제가 등장을 하네요. 방금 전에 봤던 거랑 똑같죠. 이게 지금 2011년 지방직 문제인데 2021년 10년 후에 똑같은 거 나왔죠. 다만 10년 전에 두 선지로 나눠졌던 거 그냥 하나로 합쳐놓은 거잖아요. 이 정도로 기출이 반복돼요. 그래서 공법적 단체 정관에 정할 때는 포괄이임 적용되지만, 그러니까 포괄이임 금지되지 않지만 중요한 건 국회가 정해라. 맞고요. 2번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조세 법률주의 원칙이란 게 있지만 세금에 관련된 거 위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법에서 다 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X 정답이 되는 거예요. 형사처벌도 마찬가지예요. 위임할 수 있는 거. 그 다음 뭐 더럽게 길게 써 있는데 그냥 재위임할 때 똑같은 거 또 나오죠. 대강은 정해서 특정사항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해라. 그리고 이 법리는 다 똑같다. 법 조례가 어딨나요? 법으로부터 뭔가 위임받은 다음 조례보다 밑에 있는 지자체장이 정하는 규칙 고시에 위임할 때도 똑같은 길게 써 있지만 재위임은 구체적으로 해라. 그 한 문장으로 요약하실 수 있는 내용이 돼요. 아직은 이런 긴 문장이 좀 부담스러우실 텐데 워낙에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기출 여러 번 딱 한 번 푸셔야 된다. 최소한 3, 4회독은 하셔야 된다. 후자라 그랬죠. 문풀 계속 진행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빨리 읽어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문제 푸는데 걸리는 거 있어서요. 자동으로 줄어들어요. 다음 4번. 자, 이것도 아까 우리 봤던 내용이네요. 수권할 때 꼭 직접 위임하는 규정 필요 없죠. 왜? 해석상 내용 읽어보니까 그냥 모법 조항을 좀 구체화하는 거에 불과하다. 해석상 위임하는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꼭 명문의 수권 규정은 필요 없더라. 라는 내용이고요. 오케이, 2문제 남았습니다. 자, 올해의 지방직 문제. 자, 어제 너무나 잘 대답해 주셨는데요. 자, 법규 명령을 만들 수 있는 애들. 대통령, 총리, 행정각부 빼고 헌법기관 5개 있었죠. 정확히요. 감사원, 중선위, 대법원, 헌재, 마지막 하나 못 빠졌나요? 국회가 빠졌네요. 헌법기관 5개. 국회, 대법원, 헌재, 중선위, 감사원.
그러니까 중선이 규칙은 써 있는 건 규칙이지만 내용은 법규 명령이고요. 이 헌법에 규칙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써서 규칙이라고 읽지만 법규 명령이에요. 그럼 법규 명령이니까 당연히 구체적 규범 통제, 행정소송할 때 위헌 위법 심사를 받을 수 있겠죠. 그냥 법규 명령이니까. 를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3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어제도 보셨던 내용이죠. 그럼 명령이 이 행정입법이 위헌 위법이다. 대법원만 판단한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최종적이죠. 3심이니까. 그 말인즉 각급 법원인 1, 2심도 구체적 규범 통제 방식으로 위헌 위법 판단할 수 있더라. 그 다음 정답 너무 쉬웠죠. 2번, 4번 중에 몇 번인가요? 맨날 나오는 거 4번이죠. 왜 다시 한번 이제 진짜 안 할 거예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은 오직 뭐의 부작위? 처분의 부작위. 근데 행정입법은 안 처분이잖아요. 따라서 대상되지 않고. 그 다음 처분적 법규 명령은 말 그대로 처분이니까 항고소송 걸 수 있겠죠. 지방직이 좀 쉬웠죠. 조금 일찍 시작하셨다면 올해 합격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거의 다 이래요. 국가직이라고 엄청 다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안 왔어요, 실제로. 한 문제만 더 보시도록 할게요. 행정규칙 옳지 않은 거. 자, 좀 지엽적인 내용이었는데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지침 그냥 행정규칙에 불과한 걸로 봤거든요. 보통 특히 뭐로 써 있으니까 그냥 지침이니까요. 근데 이거 모르셨다고 하더라도 그럼 속어로 한번 풀어볼게요. 요건 우리가 기본서 기준으로 처분 파트에서 보시게 될 텐데 포인트는 여기에요. 교육부 장관이 옛날 문제니까 좀 안 가르쳐줬는데 각 시도 교육감들한테 야 니네 학교 니네 그 관할 지역의 학교의 내신 성적을 요렇게 산정해라 라고 시도 교육감한테 지침을 내린 거거든요. 자, 처분성이 인정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니까 투 국민이 돼야 되는 건데 이건 지금 교육부 장관이랑 교육감 내부적인 일이잖아요. 힌트를 주죠.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처분이 되지 않더라가 되는 거예요. 요건 꽤나 자주 나오는 판례예요. 그 다음 3번도 조금 짜증냈던 문제긴 하네요. 이거 조금 어려우셨겠구나. 옛날 문제라 그런데 4번 먼저 볼게요. 법령 보충 규칙은 상위법과 결합해서 법규 명령이 되니까 대외적 구속력을 갖게 되는 거고 3번 같은 게 저도 솔직히 교재에서 안 읽어본다고 말씀드렸던 법령 보충 규칙으로 본 다양한 사례들 중 하나예요. 최근에는 안 물어보거든요. 너무 지엽적이어가지고 그냥 이 문제 정도 한번 읽어보면서 이거 법령 보충 규칙으로 바꾸나 정도로 보도록 할게요. 노인복지법 시행령은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노령수당을 지급하는데 시행령이 위임을 해가지고 장관이 70세, 70세 이상의 어르신들한테만 수당을 지급하는 94년도 노인복지사업 지침을 정했다. 자, 지침이긴 하지만 여기 위임을 받아 만들어졌다. 그리고 수당 줄지 안 줄지 그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규칙이 되는 걸까요? 법령 보충 규칙이 되어서 법규 명령의 성질을 갖는 건데 너무 지엽적이에요. 1번이나 3번은. 한 10여 년 전 문제니까 출제가 된 건데 그래도 기출된 것만큼 그냥 한번 가볍게 체크만 개인 택시 면허 사업 지침은 행규, 노인 복지 사업 지침은 그냥 법규 명령. 일일이 외우려고 막 노력하지 마시고 어차피 기출을 여러 번 푸시면서 눈에 익숙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 정도만 체크하실게요. 자, 여기까지 보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